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그 연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로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데이트가 끝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방전되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애 피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육체적인 피로와 감정적인 피로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뇌는요, 감정적인 피로도 진짜 피로라고 인식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강한 그 유대감을 느낄 때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증가하면서 행복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과도한 소모가 발생하게 되면 뇌는 이것을 스트레스로 해석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연애 중 감정적인 피로가 생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관계를 둘 수가 있죠. 사랑한다고 했다가 싸웠다가 다시 화해했다가 감정이 마치 그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 뇌는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은 결국 감정적 피로를 반드시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모를까? 아니면 내 기분은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시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속해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관계 괜찮은 거 맞지? 자꾸 확인하다 보면 자기 의심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낳게 됩니까? 그렇죠. 불안을 낳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감정의 피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애가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은 원래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의 연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끊임없는 연락, 대표적인 감정 피로의 원인입니다. 하루 왼종일 그냥 카톡, 전화, DM, 기타 등등등 바로바로 답장 안 하면 서운해? 막 이런 어떤 감정 표현. SNS 시대의 연애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24시간 감정적인 연결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요, 원래 연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 감정에 강합니다. 진화적으로 볼 때 인간의 연애 감정은 짧고 강렬한 감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열정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뇌는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그 말이죠. 예전에는 연애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를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짝 잡고 눈 맞고 도킹해서 애 낳고 끝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따위는 그때는 사치였죠. 내일 과연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밤 지나고 나 내일 눈 뜰 수 있겠지? 이러한 생존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인데 무슨 사랑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진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그냥 먹을 거 찾고 그리고 야생동물 적과 싸워야 되고 생존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연애의 감정적인 기복을 오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망할 놈의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때문에 24시간 우리는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연결, 원하지 않는 연결 상태에 늘 갇혀 있습니다. 이 뇌가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이에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연애 중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의 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도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편도체라고 하는 뇌의 부위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합니다. 편도체는 위험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일종의 뇌의 센터예요. 근데 이곳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만성적인 피로감 그리고 감정적인 소진을 유발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관계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코르티솔 수치도 높아져요. 즉 감정적으로 피곤한 연애는 뇌가 위협이라고 인식한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연애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뇌는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 레드 얼러트, 적색 경보, 깜빡깜빡 거린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연애 피로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완벽한 연애 그딴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이해해야 해. 아니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뭐 굳이 떠들어대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러한 썩어 빠진 생각 얼른 버리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정 체크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주 감정을 체크하면 이건 연애가 아니라 감정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가 없이 24시간 내내 붙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연애 절대로 좋은 연애가 아니에요. 각자의 시간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독립심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 훨씬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피하시면 안 돼요. 남녀 간 갈등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싸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갈등이 없는 관계, 이혼 그리고 이별의 굉장히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를 신경 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갈등이 뿅 사라진다? 나는 너를 신경 쓰지 않아. 꺼져 잘 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밥 먹여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파트너십.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연애는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혼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또 결혼율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맨틱 매리지, 어떠한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그래서 결혼해야 돼, 이러한 로맨틱 매리지가 점점 사라지고 컴패니어네이트 매리지, 바로 어떤 결혼? 동반자적인 결혼, 상대방은 나의 인생 파트너로 생각하는 이러한 동반자적인 결혼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에서 이제는 파트너십으로 점점 옮겨가는 그러한 연애, 그러한 남녀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지향해야 합니다. 좋은 연애라고 하는 것은 동료의 존중 그리고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연애가 피곤하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피로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지치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 좋은 건 역시 뭐니 해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좋은 연애는 강렬한 감정보다 안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